자, 이번에는 아까 문화통치기하고 끝났어요. 맞죠? 문화통치기는 1910년도에 무단으로 통치했었잖아. 헌병경찰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1920년부터는 뭘 풀러? 쓰고 칼도 풀러. 교사들도 칼을 내려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 민족 분열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는 헌병경찰제에서 일반 경찰제로 바뀌었다. 일반 경찰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야 얘들아 너네들 속상했던 거 다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1910년도에 탄압했었던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까지도 어떻게 한다 그래? 자유 존중해 줄게 라고 얘기해서 이때 1920년에 처음으로 우리의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운영 자금을 모으기 위한 제도였었다면 이번엔 일본에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안에서 쌀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그럼 이제 일본 사람들 뭐 먹지?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같이 쌀밥 먹잖아. 그러니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산미 증식, 미국을 증산시키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다. 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서 이 당시에 실제로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아니나 달라 수탈량은 더욱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1910년대에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회사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어야 됐어? 총독한테 승인을 받았어야 됐지. 근데 이제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왜? 아이, 다 어차피 일본 사람들이 큰 땅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일일이 하나하나씩 허가해주나? 허가 귀찮아. 저 허가제에서 뭐가 된다? 신고제가 된다는 것이다. 신고제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930년. 지금 이 지도를 같이 한번 보고 계시죠? 한반도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지도를 잘 못 그렸는데, 자, 이 한반도 지도를 봤을 때, 또 무슨 일이 생기길래 통치가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 민족의 머리를 싹 갈아엎으려고 그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민족 뿌리부터를 우리가 바꿔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우리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당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1929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엄청 혼란했었던 거 알지?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일본에서도 일본 경제까지도 일본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거야. 일본 경제 위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되게 힘든데 라고 하고 있던 와중에 플러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제일 많이 해먹는 게 중상정책이야. 중상정책 뭔지 알지? 중상정책 얘기하면 졸릴까봐 미리 얘기해. 잘 정신 차려봐. 자, 강력한 강대국이 있어. 강대국들은 이때 한참 뭘 가지고 있었지? 뭘 소유하고 있었지? 식민지. 그렇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 여러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강대국에서는 뭐가 많았을까? 여기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산업화가 일어났을 테니까 기계가 많았겠지. 공장. 기계가 많았겠지. 그럼 약소국에서는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이라면은 여기에다가 뭘 만드는 거야? 농사를 하는 거야.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화를 재배하거나 담배를 재배하기도 했어. 담배. 이렇게 하얗고 얇은 담배. 그 안에 까보면 뭐가 들어있어? 가루 같은 게 들어있잖아. 그게 식물이거든. 담배가 식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배해가지고 길러냈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거를 원자재라고 해. 원자재를 값싼 값에 들여와서 어디에다가 이 강대국은 공장, 기계를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한 후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식민지에다가 되파는 거야. 그럼 얼마나 이득일까요? 이 목화를 되게 싼 값에 들여가지고 여기 기계만 돌리면 돼. 심지어 땅이 넓은 나라는 다른 많은 식민지를 둔 나라는 여기에다가는 뭘 지으면 되겠다. 공장 지으면 되겠다.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약소국에서 공장으로 바로 가. 그래서 원자재만 가지고 가는 거야. 바로 어떻게 해? 수출을 하는 거지. 그걸로 떼돈을 벌던 나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경제적인 성장을 하니까 이 나라도 저 나라도 계속 동쪽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면 조선에서 이렇게 원자재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점점 서쪽으로 진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우리나라를 타고 중국으로 올라가야지. 중국으로 가려고 여기에서 배 타고 여기로 넘어갈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1931년 만주에서 사변이 일어나. 만주 사변이 일어난다. 그로부터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청나라, 이미 청나라는 어떻게 됐어? 멸망했잖아. 왕조가 없어졌잖아. 청왕조가. 그치? 중화민국이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양무운동에서 막 영향을 받았다. 1800 후반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래 있었잖아. 근데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왕으로 옹립시키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만들어. 만주국은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나라를 괴뢰국이라고 그러거든? 괴뢰국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를 세우고 또 일본은 내려와서 1937년에 중일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중일전쟁. 이때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잊혀지지 않을 끔찍할 대학살, 난징 대학살까지가 이때의 시기야. 그러면서 1937년대부터는 더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중국이 여기 있어. 중국이 있고 중국 옆에 서쪽에 어느 나라 있어요? 중국 서쪽에. 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를 인도차이나 반도라 그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거기 가운데에 뭐가 있어? 태국, 타이가 있었지. 그리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나오는 거야. 일본은 이 대동아시아를 다 점령하겠다라는 야욕을 품고 점점 가게 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모자르겠어? 자원이 모자르겠지.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원이 모자르겠지. 얘네들이 점점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에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건들고 다니니까 미국이 어이 그만하지? 이렇게 한 거야.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다가 너네가 다 먹는다고 했네? 왜 우리 필리핀까지 건드려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야, 너네 뭔데? 너네 뭐 돼? 이러니까 야, 이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네 석유 끊을게. 너네랑 이제 더 이상 석유 거래 안 할 거야. 석유 끊으면 빠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본은 헐 큰일 났다. 석유가 없어? 그러면은 석유는 만주, 중국에서 얻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생각하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가 있는 진주만을 공습해. 1941년. 그 진주만 공습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뭐야? 그렇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계 2차 대전까지 터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1945년 어떻게 돼요? 미국에게 자 히로시마에다가 리틀보이 빵 그리고 바로 옆에 나가사키에다가 팬맨 빵 인류사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 최초이자 마지막에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의 일제감정기가 끝나게 되는 거야. 아마 선생님이 예상하는 시험 범위는 일제감정기 끝 아니면 6.25 전쟁까지야. 어렵지 않아. 맥락만 잘 기억해봐. 얘네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자, 1931년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7년 뭐 일어났었다고? 네, 중일 전쟁이 일어났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점점 대립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 석유를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석유 제한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던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진주만을 공습하고 이게 훗날에 그렇지 태평양 전쟁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우리나라를 돕게 만들어야겠다. 조선인들 스스로 우리를 돕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민족 말살 정책, 내선일체야. 일본과 조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 일선 종조론과도 맥락상통하는 말입니다.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라는 거지. 이런 교육을 계속했어. 아니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면 이런 걸 믿겠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우리가 이거를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것은 일본 대황국의 너네들도 무엇이다? 신민이다. 백성 민자에다가 신하인 거야. 신하이자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계속 어린 애들한테도 황궁신민 서사 같은 것을 암송시키는 거야. 황궁신민 서사를 암송할 것을 강요하고 너네는 일본인이라니까 왜 조선 이름을 써? 너네 일본인이야. 너네 조상님 이름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창씨개명 선생님은 이름이 성이 유씨고 이름이 진인데 선생님 이름이 이제 다카무라 진상이 돼가 버리는 거야. 내 성이 갈려버리는 거지. 이제 이름은 그냥 진상. 이러면 내가 이제 진짜 진상을 부리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창씨개명 강조하고 이름을 일본식 성씨를 썼다. 물론 우리 고등부 친구쯤 돼가지고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궁성요배를 강조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 신사참배랑 궁성요배는 1910년대, 20년대부터 계속 강요를 했었어. 근데 이게 강조를 한 게 더 심화되었던 거야. 특히 이 궁성요배라는 것은 우리 서울에 남산이 있잖아요. 그 남산에 가게 되면은 남산 근거지에 신궁이 하나 있어요. 신궁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우리나라의 이성계가 다른 신,
이제 목멱대왕을 섬기는 신당으로 만들어 놨던 곳을 일본의 태양의 신이자 이제 뭐 탄생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모시고 여기에서 신한테 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이제부터는 알겠습니다 뭐라고 알겠습니다 못 썼어 지금. 그렇지, 조선말을 쓸 수 없게 해요. 우리 역사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무조건 안 된다. 들려? 그건 가가지고 무조건 맞는 거야. 너 진짜 끝이야? 절대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다. 자, 그러다가 점점 이거는 정신을 개조한 거지. 삐빅삐빅. 정신을 개조했는데도 이 정신을 개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건 아니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대동아를 정복하고 싶어. 조선처럼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굽신거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더 강한 힘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하나의 병참기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병참기지화. 이제 한번 만두사변 일으키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병참기지화를 주도를 했었다. 병참기지화에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게 그릇, 밥그릇, 녹그릇, 쇠그릇. 그냥 밥 먹고 있으면 그릇을 다 빼앗아가가지고 이제 녹그릇 같은 것도 녹여가지고 그거 뭐 녹인다고 총알로 만들 수 있겠냐마는 그렇게 다 뺏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다 사기 그릇 있잖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쩍쩍 깨지는 사기 그릇. 뺏었으면 어떻게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기 그릇을 이제 준 거야. 사기 그릇 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 일본, 황궁, 대황궁, 천황폐하 만세.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그치? 밥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병참기지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중상정책 먼저 잘 부흥시켜야지. 남면북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쪽에는 면화를 따뜻하니까. 남쪽은 어때요? 따뜻한 기후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따뜻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따뜻한 지가 어디야? 부산이 따뜻하겠죠. 부산보다 제주도가 따뜻하겠죠. 자, 남쪽은 따뜻하니까 목화를 재배를 하고,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게 하는 거야. 목화를 키우는 것은 면직물이야. 그지? 그리고 안 된다.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다. 모르겠어. 양 키우는 거 뭐라 그래? 양털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 그렇지. 양모직물. 산업을 위해서. 이거 누구랑 똑같아? 영국이 인도 지배했을 때랑 다른 게 뭐야? 보고 따라 하는 거야. 면직물, 모직물을 잔뜩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에다가 재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농민의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죠. 지도를 그려놨으면은 아래쪽에는 이제 목화야. 모르겠어. 목화를 그린 거야. 목화를 이제 아래쪽에 재배를 했겠지. 목화를 이제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뭘 지었을까?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뭐가 많아요? 그렇지. 지하 자원이 풍부해. 광산도 많잖아. 탄광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공장을 지어버리는 거야. 원래는 가벼운 경공업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중공업 산업을 발전시킨다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통틀어가지고 조선, 우리나라 영토에다가 자기네들이 계속 공장을 지으면서 공업화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 공업화 정책. 그래서 실제로 6.25 전쟁 이후에 어느 나라가 남한이 잘 살아서 북한이 잘 살았어?
북한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북한에다가 이렇게 많은 뭐가 남아있으니까 공장들 남아있고 탄광 남아있고 지하자원 풍부하고 그래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진짜 계속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고. 이 남한 자그마한 땅덩이에서 별 볼 일 없는 땅덩이에서 와 이만한 발전을 이만한 산업화를 추진했다고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남명 북양 남쪽에는 명화 북쪽에는 매를 키우면서 점점 돈을 키워 나가다가 이거 안 되겠네. 이제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어? 중일전쟁을 한 거야.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의 병참처럼 쓰기 시작해요. 실제로 중일전쟁 1937년 이후에 이때는 야 너네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까 정신 차려. 이제 다 같이 합쳐야 돼.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 총동원법. 이때는 물자를 수탈하고 금속 그냥 놋그릇 쇠그릇 할 것 없이 다 내놔. 총알 만들어야 되니까 총알이 부족하거든. 이게 맥락으로 기억해봐. 영화를 딱 틀었어. 넷플릭스에 그냥 내가 틀지도 않았는데 영화가 나와. 그래서 딱 보려고 봤어. 전쟁 영화네? 뭐 솔직히 군복 보고 이거 몇 년도 군복 이거 알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웬만한 밀떡이어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세계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그 시기를 추측하기 가장 용이한 건 총이야. 총을 보면은 세계 1차 대전에서는 다 총구 앞에 뭘 달아놓는 줄 알아? 총구 앞에? 소음기. 뭘 달았을까? 칼을 달아놔. 그래가지고 건블레이드를 썼어. 총칼로 쓴 거야. 왜? 총알이 너무 귀해가지고 총알을 아껴 써야 됐을 뿐더러 총알이 많이 없었어. 그렇다고 총 버려? 그럼 반대로 총알만 있는 애는 총만 주우면 총 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총이 넘어가면은 우리의 훌륭한 기술력,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기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되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무거운데 들고는 다녀야 되고 칼을 꽂아가지고 창처럼 썼단 말이야.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는 상대적으로 총알 공장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은 방대한 돈을 벌었었지. 그치? 그 일본도 총알 모자란데 좀 아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금속물자까지도 수탈을 했었던 거야. 미국과 금속료와 미국 곡식까지도 거의 갈취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공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내놔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1937년, 30년대 후반때부터 미국을 공출했다 그러잖아. 곡식을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미국 공출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산미 증식 계획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땅이 10평이었으면은 땅이 10평이었으면은 우리는 4개만 먹고 나머지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4개만 먹고 얘네들은 4개를 가져가가지고 8개밖에 안 되는 땅이 4개씩 가져갔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때는 우리한테 쌀을 자, 너 이만큼 먹고 이만큼 먹고 이만큼 먹어라 배급을 해줘. 쌀 배급제였다는 거야. 난 이 사기 그릇만 해도 개 같은데 여기에 천황폐하 만세라고 써져 있는 사기 그릇도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쌀까지 먹어야 되는 양까지 정해주니까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터져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부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도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마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지울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마를 때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가축 증식 계획이라는 게 중일전쟁 이후에 실시가 됐었어. 가축 증식 계획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동물도 이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삽살개 알아? 우리나라 전통견이었던 삽살개를 진짜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 2초 만에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걔 죽여서 뭐 하게요? 그래서 우리 당시에 다 단독주택들이잖아. 아파트가 어디 있겠니? 단독주택이니까 이 주택 지붕에다가 삽살개를 다 널어놔. 뼈랑 살을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고기는 먹고, 그리고 가죽으로는 이제 이걸로 이제 가죽,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지. 되게 지금이야 아직까지도 삽살개 토종견을 이제 다시 복구를 시킨다, 응? 증식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는 이제는 끝이 났죠. 이제는 거의 멸종이지. 알아주면 되고. 자, 중일전쟁 이후. 전쟁 이후. 어떻게 침탈을 하게 됐냐? 자, 첫 번째, 육군 특별 지원령이라는 걸 내려요. 육군 특별. 왜 안 나와? 지원명령. 사실상 지원제인데 약간 우리나라 보병제랑 비슷한 게, 이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군대 안 간 남자처럼 엄청나게 차별했어. 우리나라에서 막 차별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엔 대놓고 차별까지 했었다는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보국대. 글씨 잘 보이죠? 괜찮죠? 이쯤 되면은.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근로보국대라서 학생, 여성, 노동자 할 것 없이 다 침탈을 했었다. 야, 너네들도 다 강제로 동원시켜가 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네들 강제로 가야 되는 거야. 지원병원을 해도 안 가네? 안 되겠다, 너네. 국민 징용령. 강제로, 징병제로 끌려가게 되는 게 이제 국민 징용령이었던 거야. 자, 이후에 6년 뒤에 뭐 일어났다 그랬어요? 중일전쟁 이후.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후로 나눠져. 태평양 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이제 이때는 미얀마 전선까지 내려왔었거든, 일본 군이. 그래서 이때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학생들까지도 군대 가야 되는 거야. 보국대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너네들도 군사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학도 지원병제. 그리고 남자들은 징병제. 강제로 끌려갔어야 했었던, 총알바지로 쓰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정신 근로대. 근무령 자체를 내려버려요. 근무령을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위안부 사태, 만행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여성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시켰다. 위안부 만행 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침탈 과정, 일제의 식민 침탈과 민족의 수탈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